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36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6. Questions about non-human animal political participation, interspecies communication, and political voice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animal philosophy until now. This is unfortunate because other animals are subjects with their own perspectives on life. It is not sufficient, either epistemologically or normatively, just to consider them. Humans need to reformulate political and social relations in interaction with them in order not to repeat anthropocentrism. Langu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inking about creating better relations with other animals. Learning about the languages of other animals can help humans to understand them better and build new relations with them. Challenging an anthropocentric view of language formed by power relations can help humans to see animals of other species and their languages differently. Conceptualizing animal languages can also be significant in addressing certain practical problems between humans and other animals. For example, in border conflicts between groups of wild animals and human groups, or with regard to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ose non-human animals who are part of our societies. 36번 지문 문법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세 번째 줄 보면 have not received 현재 완료가 오죠. 이 현재 완료는 그 다음 줄에 until now 지금까지. 이 지금까지란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와 연결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 A번 단락에서 첫 단어가 conceptualize가 개념화하다란 타동사인데 ing로 되어 있죠. 동명사고 문장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가지고 와요. 동물 언어들이란 목적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동명사든 부정사든 분사든 간에 원래의 동사가 타동사면 뒤에 항상 목적어 수반한다는 거. 자동사면 목적어가 필요 없겠죠.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전치사 다음에 addressing 동명사입니다. ing인데 address도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certain practical problems가 목적어가 되죠. 다음 쭉 내려가서 those non-human animals 선행사죠.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가끔 질문을 하는데 동물들이 선행사로 나올 때는 동물도 생명체인데 who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떤 다른 지문들이나 독해나 문장에서는 which를 쓰는 구조도 있어요. 그거는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동물을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로 여기는 사람들은 who를 쓸 것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which를 쓸 것이라고. 그거는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 생각에 달렸지 이게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which를 쓴다, who를 쓴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죠? 내가 본 경험, 지문들을 많이 봤을 때 그런 걸 봤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B번에 in ing 역시 전치사 다음에 ing가 동명사인데 이 경우는 think가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think about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아시겠죠? think는 타동사로 쓰이지만 자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creating이 또 동명사죠. 근데 creat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better relations가 목적으로 나오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 다음 other 다음에는 복수명사. 그리고 learning은 동명사로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이죠. 과거에 내가 학교 다닐 때 help를 하면 사역동사라고 준사역동사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 우리말로 되는 한자겠죠. 그런 용어는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려야 돼.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문법적인 그런 전문 용어, 언어학자나 영문법 학자들이 붙여놓은 전문 용어가 필요한 경우만 일부러 사용하지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영어를 망친다는 거예요. 헬퍼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나 동사원을 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지.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동사 그런 건
학자들이 자기 영역 안에서 논의한 거, 의논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됐죠? 다음에 them은 other animals를 가리킵니다. 다른 동물들. 대명사는 독해에서 문장 구조 속에서 가리키는 걸 정확하게 잡아야만 해석이 정확해져. 대명사는 또 수능 문법에 나오기 때문에 내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and 다음에 build는 위에 있는 to understand와 병렬이 되니까 앞에는 to 부정사를 쓰더라도 뒤에는 to를 빼도 됩니다. 병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and나 but 이런 더미 접속사 다음에 밑줄이 꺼져 있는 문제가 거의 병렬 문제인데 병렬 문제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challenging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can help인데 그 주어부 안에서 formed라는 pp죠. by 권력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pp가 앞에 있는 anthropocentric view of language를 수식합니다. 그죠? 한 문장 안에 분사가 나오고 동사 나오는 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help 다음에 humans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보. 그리고 different가 부사가 되는 이유는 toC를 해석상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가 된다는 거. 그 다음 C번의 세 번째 줄에 이시 가주어, sufficient가 형용사 보어, 다음 주에 to consider이 진주어죠. 뭐 형식주어, 내용주어 이런 용어도 좀 쓰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다음에 either A or B 부사가 병렬로 되어 있죠. either A or B 상관접속사 부사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neither A nor B고 either A or B죠. 그 다음에 them은 other animals를 받아주는 대명사고 밑에 줄에도 them도 마찬가지. 그리고 in order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in order not to 부정사 항상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인다. 그 이유는 not이나 never이 부정부사고 동명사, 부정사, 분사의 뿌리는 동사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수식하면서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고 중간중간에 내가 했는 말들이 잔소리가 아니고 문법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말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세요. 자, 해석하러 우리는 넘어갑시다. 이 지문은 정말 좋은 지문입니다. 여러분이 수능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될 그런 순서 지문이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이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비인간 동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든가 또는 고양이라든가 기타 애완동물들이 있죠. 이런 인간이 아닌 동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와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관점, 즉 인간과 똑같은 권리와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동물을 자신의 삶에 대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지각 있는 존재, 그리고 이익과 관심사를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하고 동물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다뤄야 하며 이것 또한 정치적 안건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이익에 따라서 동물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동물복지법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인권처럼 동물도 또한 동물권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두면 이 지문을 이해하기 훨씬 편해요. 자, 들어갑니다. 박스를 보면 question가 주어고 세 번째 줄에 have not received가 동사지요. 주어 부분이 굉장히 길죠. 첫 줄에 non-human animal political participation이죠. 인간이 아닌 동물의 정치적 참여입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의 정치적 참여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할 때 동물복지법을 발의할 때 인간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내용을 담아서 법을 발의하고 만든다. 이런 개념. 즉 동물이 국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인권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걸 말하겠죠. 이런 동물의 정치적 참여. 그 다음에 interspecies. 종과 종 간의 어떤 소통. 그리고 정치적 목소리.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질문들은 have not received.
받지를 못했어. 현재로 많은 관심을 동물 철학에 있어서 지금까지 인간에게서 동물 철학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수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가족처럼. 근데 그만큼 이제 인간과 똑같은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인간과 비슷한 권리를 인정받고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사회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자, 순서 문제에서 A번에 동물 언어를 개념한다. 갑자기 동물에 대한 어떤 인간과의 어떤 과정을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동물에 대한 동물 언어를 개념한다. 말이 지금 연결이 안 되죠. 뭔가 중간에 끊어지는 느낌이 들고 또한 올소라는 단어가 힌트입니다. 그죠? 뭔가 나오고 난 뒤에 또한 중요하다. 앞에서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중요하다는 말 나와야 되거든. 근데 A번은 첫 단락이 될 수 없고, 자, B번에 언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관계죠. 다른 동물과, 인간이 다른 동물과의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더 나은 관계란 말은 앞에 어떤 관계란 말, 이게 더 나은 관계가 또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앞에 동물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깔아주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B번도 첫 단락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럼 결국 C번이 먼저인데, 다행스럽게도 This is unfortunate 나와요. 그럼 this는 빡센 내용이겠죠. 많은 관심을 얻지 못했다는 거. 이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C번 단락 찾았어요. Because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이 주체입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삶에 관한 그 동물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즉 동물도 하나의 인간처럼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에 충분하지 않아. 인간이 동물을 인식론적으로 또는 규범적으로 그 동물들을 생각하는 것, 고려해 보는 것, 이거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이 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인격체로서 생명체로서 인간처럼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 중심주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인간은 상에 있고 동물은 하에 있다면 상하 개념, 이런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고, 그런 걸 과거에는 계속해서 반복해 왔죠. 동물은 동물으로 인정하고 인간이 우위에 있었잖아. 생각 자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동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어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 주자는 거지. 법적으로라도 일반 사회적으로라도.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 그러면서 지금 B번에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 나오고 나는데 A번에 지금 언어를 개념한다 말 나와야 되겠죠. 자,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과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재구성해야 되니까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언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동물도 인간도 동물과 언어로서 대화를 하니까 동물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겠죠. Learning about the language of other animals, 다른 동물에 대한 언어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죠. 그 다른 동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challenging은 anthropocentric view of language인데, 뒤에 권력 관계란 말은 동물이 인간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자기 기분 따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권력 관계에서 형성된 인간 중심의 언어관에 도전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이것은 인간이 보도록 도와줄 수 있어. 다른 종의 동물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보도록, 과거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게 아닌 다른 차원에서 보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C번의 이제 마지막 단락이, 그러려면 동물들의 언어를 개념화해야 되잖아. 이것이 또한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특정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 예시로서 야생동물 집단과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들, 애완동물 플러스 야생동물 집단과 인간 집단 사이에 경계의 갈등, 막 동물들을 막 사냥을 하고 마구 죽이잖아요. 그죠? 밀렵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경계의 갈등 속에서, 또는 뒤에 보면 우리 사회의 일부분인 그러한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 대한 정치적 참여, 인간과의 똑같은 그런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인간과 다른 동물의 특정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루는데 동물 언어를 개념하는 것이 또한 중요할 수 있다. 동물들도 인간이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 인간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준다면 뭐 큰 무리 없이 동물과 사람들이 서로 잘 공존하면서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또 우리가 일반적인 야생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우리는 수능을 맞춰야 되니까 순서 문제 논리적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잘 연구해 보세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37번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7. Some have argued that art making can be an unintentional activity, at least to some extent. Suppose, for example, that I intend to build a doghouse, but that my skills aren't good enough, and so I end up with something much too small. But now suppose that I decide that my erstwhile doghouse, while not up to that particular task, could be put to better use as a birdhouse. In that case, I made the birdhouse, and I did so deliberately at every step, except, of course, that I didn't intend to make a birdhouse. I intended to make a doghouse and ended up with a birdhouse instead. So too with art. I might intend to make a quilt, but end up with a work of textile art instead. Or intend to just play around with the guitar, but end up with a full-fledged song. This kind of unintentional art making is called accidental art. And it happens when someone intends to make something which isn't art and fails in their attempt to make their intended object, but in failing to do so, they nevertheless succeed in making an artwork. 글의 순서 지문을 문법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지문도 나름 괜찮아요. 박스 안에서 argue는 주장하다는 뜻이죠. that를 주장했습니다죠. that이 접속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suppose, 다음 that절 나오죠. 가정해보자 했어요. that이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인데 이 지문 안에는 intend to 부정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 다음에 but 다음에 that절이 병렬일 때는 지금 이와 같이 but 다음에도 that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죠. 이때 두 번째 that의 문법 문제를 내신에서 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밑줄 쳐놓고 이 that이 접속한지를 확인하는 문제죠. enough는 형용사도 쓰이고 부사도 쓰이고 대명사도 있는데 이때는 부사로서 굿을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end with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결국 무엇을 가지게 되다. end with 다음에 뒤에 목적어 나오죠. 목적을 결국 가지게 되다. 그리고 much라는 단어는 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매우라는 부사예요. 그래서 much to도 부사죠. 이 small이 뒤에서 ta 자인지라는 단어를 구해죠. 매우 너무 작은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A번은 intend to 부정사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줄은 intend to 부정사.
그 다음 줄에도 intend to 부정사. 그리고 B번에 주어가 나오고 is called, 불려진다 라는 뜻이죠. 불린다. 우연한 예술이라고 불린다. 그 다음 happen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그리고 that절이, when절이 다음 저 밑에까지 연결되죠. artwork까지죠. 그리고 intend 간에서 intend to 부정사 나오고 something은 위치의 선행사가 됩니다. 물론 이 위치를 that으로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intend와 force가 and를 중심으로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attempt는 명사입니다. attempt to 부정사죠. to 부정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합니다. 부정사는 항상 명사, 대명사 뒤에서 수식하죠. 그리고 do so는 앞에 있는 make their intended object를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해석할 때. 그리고 succeed in ing 됩니다. succeed in ing고, 그 다음에 suppose 타동사죠. 가정하다 대시 접속사 맞죠? 그 decide 타동사 또 대시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쭉 가서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주어가 되죠. 대체 주어가 되고 동사가 이 부분인데 수동태죠. 지금 배럴은 이렇게 use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밑에 적어 드릴게요. pu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to use, 목적어를 이용하다 라는 표현인데,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be put이 되죠. put 3단계랑 똑같으니까 to use입니다. 목적어가 이용되다죠. 이 부분이 위에 조동사가 있었으니까, put 앞에 조동사가 있으니까 could be put to use 보이죠? 그대로. 근데 to use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서 use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밑에 내가 적어준 이거를 알면 쉬운데 모르면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돼요. put 목적어 to use, 목적어를 이용하더라. 이 표현이 수동태로 바뀐 거다. 조동사는 be 앞에 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다음 여기서 did so 이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준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새 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deliberately는 의도적으로 한 부사죠. 앞에 동사 만들었다 꾸미죠. 모든 단계에서. 그 다음 except 대시죠. 뒤에 완전한 문장인데 뭐뭇을 제외하고입니다. except that절도 되니까 잘 챙겨서 except that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또 intend to 부정사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걸 살펴봤고 해석을 하면서 순서를 잡아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이 지문이 순서 잡기가 쉽진 않았어요. 단서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이 지문 들어가기 전에 퀼트란 단어가 본문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퀼트가 뭐냐 하면 천하고 극감이 되는 천이죠. 우리 보통 이불을 생각해 보세요. 극감이 되는 천과 솜 등과 같이 바느질 하거나 새로운 천을 덧대어서 두툼하게 만든 그런 무늬를 가진 이불이나 쿠션을 우리가 퀼트라고 이야기해요. 즉 누비질을 해가지고 무늬나 패턴을 두드러지게 만든 직물 제품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아마 요즘 겨울에 여러분이 덮는 이불에서 퀼트의 모양을 그 무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아시겠어요? 자, 그 정도 아시고 박스를 보시면 Some have argued, 일부 사람들은 주장했답니다. Art making, 예술을 만드는 거, 예술 제작이죠. 예술 제작이 의도하지 않은 활동일 수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니까 일부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예술 제작이 의도하지 않은 활동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의도하지 않은 활동. 이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예시로 가정해봐라. 내가 계집을 만들려고 의도한다. 그러나 나의 기술이 충분히 좋지가 않아서 부족해서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매우 너무 작은 어떤 것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해봐라. 내가 원했던 작품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하나의 다른 또 작은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 다른 작은 작품 결국 뭡니까? 내가 의도한 결과는 아니잖아. 그래도 하나의 작은 예술품이 된 거죠, 나한테는. 근데 A번에 보니까 쭉 읽다 보면 두 번째죠. So too with art가 나와요. 예술도 그러하다말 나오죠. 만약에 A번을 먼저 순서를 잡을 경우에 지금 B번에 보면은 이런 종류의 의도하지 않은 예술 제작은 하면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나름 우연한 예술이다. 가능성이 있겠죠. A와 B는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C번에 그러나 하면서 읽다 보니까 계집이 나오고 새집이 나와. 그럼 이야기가 안 맞지.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서 박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처음에 계집을 짓다가 내 기술이 부족해서 매우 너무 작은 어떤 것을 만들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매우 너무 작은 어떤 것은 C번에 말한 그 셋째 줄에 나오는 새집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야지 이야기가 부드러워요. 그러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다가 예술 이야기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우연한 예술. 이렇게 가야지 흐름이 맞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해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C번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가정해봐라. 내가 결정을 한다고 가정해봐. 나의 erstwhile은 고체입니다. 옛날 표현이죠. 이전의, 물론 우리가 previous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나의 이전의 계집, 콤마는 일단 놔두고, could be put to better use as birdhouse니까 새 집으로서 더 잘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결정한다고 가정해봐. 나 이전의 계집이, 내가 작업을 했는 이전의 계집이 완벽한 내가 원했던 계집은 아니지만 작게 만들어졌으니까 새 집으로서 더 잘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결정한다. 중간의 부분이 그 특정한 과업은 내가 원했던 진짜 과업이겠죠. 여기는 완전히 미치지 못했지만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나는 새 집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는 모든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새 집을 만들었어. 물론 뭐를 제외하고 내가 새 집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걸 빼고는 모든 단계에서는 내가 처음부터 새 집 만들려고 했는 게 아니라 계집을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그 계집을 만드는 과정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데 결국 나온 거는 새 집이란 말이야. 내 기술이 부족해서. 그쵸? 자, 그 다음에 A번 갑니다. I intended to make a doghouse. 나는 계집을 만들 의도였어. 그리고 계집 만드는 대신에 새 집을 결국 가지게 되었어. 예술도 그러하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예술을 완벽하게 만들 작품을 구상해가 작업을 들어갔는데 결국 그렇지 못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 뭐. I might intend to make a quilt. 퀼트 아까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내가 퀼트를 만들 내가 퀼트를 만들 의도일 수 있고 그렇지만 퀼트 대신에 직물 예술 작품을 결국 가지게 돼. 또는 단지 내가 기타를 가지고 놀 의도였어. 그러나 기타를 가지고 놀다 보니까는 나름 full fledged 제대로인 노래 또는 나름 훌륭한 노래를 결국 가지게 된다는 거지. 만들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B번에 이런 종류의 의도하지 않는 예술 제작. 이제 느낌 오죠?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종류의 의도하지 않은 예술 제작은 우연한 예술이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죠. 우연히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그런 일은 발생한다, 일어난다는 거죠. 왼부터 끝까지 다 이럴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내용 보면 누군가가 예술이 아닌 뭔가를 만들 의도일 때
의도야. 그리고 그들의 의도된 대상물을 만드는 그들의 시도에서 실패를 해. 그렇지만 그들의 의도된 대상물을 만드는 데 실패한 데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 즉 우연한 예술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느낌 옵니까? 이 지문은 말장난이 좀 심해. 그래서 해석할 때 약간 짜증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만약에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서 짜증을 내면서 해석하다 보면은 이거는 감이 안 와요. 차근차근히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순서가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순서 문제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단순한 해석으로서 순서 문제를 내가 맞춰보겠다. 무리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단서를 찾아서 그 논리대로 의미를 연결해. 우리는 쉽게 말하면 끝말잇기라고. 근데 말이 끝말잇기지만 쉽지는 않잖아. 이 영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말로 또 돌려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순서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빈칸 못지않게. 자, 어쨌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곧 수능이 다가오는데 순서 문제, 문장 위치 문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1등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리니까 열심히 열공해 주시기 바래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38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8. For journalists who have long regarded themselves as essential support players in democratic and open societies,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challenge more than their reputation. Information disorder questions their purpose and effectiveness. It highlights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the need for interdependence of journalism and high professional standards. This is not to assume that journalism is free of dominant ideology or bias born of gender, ethnicity, linguistic grouping, class, etc., or background of those who produce it. Nor does it ignore the systematic issues of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contexts of ownership, business models, audience interests, the news net of predictable bureaucratic and public relations sources, etc. However, it is to uphold the importance of editorial ethics as a beacon for coverage and for self-reflection by journalists about their worldviews and contexts. It is to signal that journalism is not a view from nowhere, but a practice that needs transparency if the public is to trust that there is compliance with broad standards of verifiability and public interest, no matter the range of subjects covered and perspectives entailed. 38번 지문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정말 괜찮은 지문이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공부해야 될 지문입니다. 이 지문의 핵심적 소재는 정보 무질서와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접 연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난이도는 2등급, 3등급, 4등급 학생한테는 최상위, 1등급 학생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상위 지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문제 풀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문장 위치 문제는 박스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단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없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거의 다 단서가 있어. 일단 this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은 이 박스 바로 앞의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어가 있다는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하는 것이 아니다. 없으면 타동사 대절이 목적어절인데 이것은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널리즘, 언론이죠. 저널리즘이 자유롭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야. 다미넌트 아이디올로지인데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야. 한 사회에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 사상, 어떤 주의가 있죠. 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간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고 가정하는 건 아니래.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또는 바이어스는 편견이죠.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가정하는 건 아니야. 그건 어떤 편견이냐? 다음 줄에 보면 produce it인데 it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별, 다음 민족성, ethnicity 단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linguistic grouping, 언어적 분류, 그 다음 계급 등, 즉 다시 말하면 배경이죠. 이 배경으로부터 발생한 그런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받는다. 저널리즘이. 그런 뜻이겠죠. 그 정도를 잡고 내려가야 돼. 자, 단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줄에 보면 저널리스트, 언론인이죠. 뭐 방송국에 근무하고 일하는 종사하는 기자라든지 또는 뭐 어나운서라든지 그런 언론인이죠. 언론인들에게는 이제 후잖아. 언론이란 특정 명사를 지금 가리키기 때문에 콤마 찍고 후야. Have long regarded themselves as essential sport players in democratic and open societies까지 먼저 봅니다. democratic, 민주적인 또는 민주주의적인 그러면서 오픈, 개방된 그런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필수적인 지원자, 즉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를 아주 부드럽게 쭉 이어나가도록 진화해 나가도록 역할해주는 필수적인 지원자로서 오랫동안 여겼던 그런 언론인들에게는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주적이고 개방적 사회에서 이런 언론인들에게는 디스인포메이션은 허위 정보입니다. 허위 정보, 가짜 정보죠. 그리고 misinformation, 그릇된 정보, 잘못된 정보겠죠. 이거는 그릇된 정보. 이런 정보가 챌린지, 도전한다는 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More than their reputation이죠. 여기서 their은 언론인을 가리키는 단어죠. 언론인들의 평판. 언론인들의 평판이라는 건 뭐냐? 앞에 나왔던 민주주의고 개방적인 사회 속에서 필수적인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런 언론인들의 평판 이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 속에서 허위 정보나 그릇된 정보가 난무하죠. 팩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게 난무하는 이 속에서 정말 진정한 언론인의 올바른 평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평판 이상을 시험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언론인들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formation disorder, 정보 무질서입니다. 정보 무질서는 앞에 나왔던 허위 정보라든가 그릇된 정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정보 무질서는 question,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질문한다보다 의문을 제기한다. Their purpose and effectiveness죠. 이때 their도 언론인을 가리키는 단어잖아. 언론인들의 목적, 기자들이 왜 기자 활동을 하고 기자의 업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언론인의 목적. 그리고 유효성이라는 건 언론인들이 정보를 보도하고 취재하고 그런 과정을 정말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보의 무질서가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자들이 올바르게 자기의 목적을, 진정성 있는 목적을 가지고서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정보의 무질서가 최소화 되겠죠. 다음에 그것은 강조한답니다. 자, 여기서 그것은 정보의 무질서라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죠. 뭘 강조하냐면은 fundamental importance of the need for independence of journalism. 저널리즘의 독립성이죠. 독립성. 어디에도 영향을 받고 되지 않는 독립성. 그러면서 high professional standards. 높은 직업적인 기준이죠. 일반인과 다른 지적인 사람들이잖아. 높은 직업적 기준에 대한 필요성의 근본적 중요성. 압축해서 말하면 저널리즘이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언론인들이 직업적인 높은 어떤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야기를 계속 1, 2번은
흘러나옵니다. 근데 박스에 나왔던 디스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요. 언론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 무질서한 정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3번에 보니까 갑자기 노월이 나오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 문장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이란 말이 나와. 그것은 무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본다면은 노월이란 부정어 보이면 자 노월은 앞부분에 부정적인 문장이나 부정적 뉘앙스가 나올 때 그 다음에 노월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술적 측면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은 잡아냈어. 그런데 우리가 독해력을 즉 문해력 측면에서 이해를 하자면 자 이때 있으면 뭐냐 박스에 나오는 거예요. 박스에 나오는 내용 다시 한번 봅시다. 저널리즘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그런 배경으로부터 발생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가정하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100%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것은 또 이런 걸 무시하지 않아. Systemic issues of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context of ownership, business models, audience interests, the news net of predictable, bureaucratic and public relations sources, etc.입니다. 자, 여기서 institutional, 제도적인 맥락의 영향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제도가, 사회에는 많은 제도가 있겠죠. 법과 규칙과 제도가 있는데 그런 맥락이 주는 영향, 맥락의 영향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 물론 시스템적 문제가 잘 돼 있을 수도 있고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거를 또 무시는 하진 않아. 완전히 무시하고 언론 자체가 독립적으로 막 취재하고 보도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최소한 어느 정도는 고려한다는 이야기지. 근데 무엇의 제도적 맥락이냐면 소유권이라든지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경제적 측면이겠죠. 그다음 구독자의 관심은 그 매스미디어를 보는 시청자나 청취자의 구독자의 관심,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관료의 홍보 출처의 뉴스망. 뉴스에는 어떤 팩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슈라든지 광고도 하고 그런 걸 다 포함하겠죠. 예측 가능한 관료의 홍보 출처 등의 뉴스망. 이런 것의 제도적 맥락의 영향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 그 사회 전반적인 그런 제도나 법이라든가 규칙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최소한도로 고려하고 반영하면서 언론이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문이 참 좋아요. 자, 그러나 무시하지 않는데 그러나입니다. 왜 박스의 내용이죠? 그런 것은 자유롭지 않다라고 자유롭다고 가정하는 아니다. 그것은 뭐냐? uphold, 유지하다. 이 단어 반드시 외워야 돼. 수능에서 필수 단어야. 유지하는 거다. 뭐를? 그 다음 절은 취재, 커버리지가 취재 보도야. 취재 보도를 위한 지침이야, 지침. 단어 외웠어요, 비건. 취재나 보도를 위한 지침으로서 편집 윤리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거다. 최소한 언론인은 이 정도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취재나 보도를 위한 지침으로서의 편집 윤리에 대한 중요성은 유지를 해야 돼. 이게 만약에 편집 윤리의 중요성이 유지가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사회는 국민 전체가 이끌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언론이 잘해야만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 국민들도 올바른 어떤 내용을 알고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and for self-reflection of journalists about their worldview and context입니다. 그 언론인들의 세계관 있죠. 그 사람들도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나 문화를 떠나서 세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거 아니야. 또 자기의 나라의 맥락 상황을 세계적 관점과 연결시켜서 볼 거고 그들의 세계관과 맥락에 대해서 언론인에 의한 어떤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언론에서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취재하고 보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정보를 전달해야 되느냐, 그런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석하면 취재 보도를 위한 지침 또는 그들의 세계관이나 맥락에 대한 언론인에 의한 자기 성찰로서 편집 윤리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거다는 겁니다. 다음, it is to signal. 그것은 대절을 알려주는 것이다. 저널리즘은 is not a view from nowhere이죠. view from nowhere는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는 관점이 아니다. 최소한도로 그 언론이 속해 있는 그 사회, 문화, 가치, 규범, 법 이런 영향은 받는다는 거죠.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는 생뚱맞은 그런 관점이 아니다. 그러나 a practice that needs transparency.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투명성이 필요한 업이고 관행이다. practice 관행, 업, 직업이잖아. 투명성이 필요한 관행이고 직업이다. 만약에 the public, 대중들이 be2, if there's is to 부정사는 intend to 부정사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지. 대중들이 믿으려면, 대체를 믿으려면 there is a compliance with the broad standards of variability and public interest까지 봅시다. 검증 가능성이죠. 검증 가능성과 public interest, 공익 또는 대중의 관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공적인 이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검증 가능성과 공적인 이익에 대한 더 넓은 기준을 언론인들이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이 믿으려면 투명성이 필요한 업이다. 언론인이 투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대중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는가, 언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나온 내용에 대해 가지고 검증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익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더 넓은 기준을 언론인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대중들이 믿게 하려면 당연히 투명성이 필요한 업이다. 마지막 부수인 거죠. No matter the range of subjects covered and the perspectives entailed. 보도되는 그 주제 그리고 수반되는 관점에 대한 그 범위에 상관없이 검증 가능성, 공적인 이익에 대한 더 넓은 기준에 대해서 언론이 준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면 반드시 투명성이 필요한 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괜찮은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도입 부분에서는 언론인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의 지원자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겨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허위 정보와 그릇된 정보가 사회에서 난무할 때 그런 것들이 언론에게 굉장한 언론인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 무질서는 언론인의 목적과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랬고, 저널리즘의 독립과 높은 직업적 기준에 대한 요구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말을 했고, 그다음 저널리즘이 이데올로기나 편견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널리즘의 시스템적 문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서 편집 윤리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서 대중의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말할 때 여기서 정보의 무질서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영역 범위로 퍼져나가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가짜뉴스 많죠. 가짜뉴스. 요즘 대한민국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 가짜뉴스가. 그럼 허위 정보, 잘못된 정보를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확대된 해석으로 그러한 정보가 막 난무하고 있고 넘쳐나니까 저널리즘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굉장히 땅으로 추락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정보 무질서라고 한다고. 이럴 때 언론인이 똑바로 서야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기레기니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아무튼 간에 정말로 이 지문은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지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지문은 꼭 공부해 가세요. 원래 수능에 연관되는 지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는 분명히 독해할 때 도움이 될 거다. 알겠습니까? 파이팅해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39번 지문의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9. Many works in game studies dwell on the possibility to find real-life application for games. One of the examples of the desire to use games and play for pragmatic purposes is gamification, turning something which is considered to be arduous into an attractive activity by giving it the hallmarks of a game. Hence, games are used not for actual pleasure, fun, but as tools of accomplishing goals. Gamification techniques are commonly used to teach, or in business, users of services such as a job experience sharing site or an online payment system are encouraged to share information to acquire badges, much like in video games. Gamification has also found its application in shaping civic attitudes. For instance, in 2015, a British company installed in city areas special bins with questions, prompting the pedestrians to decide who is the best one between the two world-famous soccer players. The smokers participate in the game by throwing their cigarette butts into one of two separate voting boxes. Hence, games and play can be used not only to make laborious tasks more pleasurable, but they can also be used to address social problems, such as littering. 39번 문법 설명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해석하면서 내용 정리하고 정답이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박스에 보면 문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독해에서의 단서는 존재하죠. 이때 이자는 게이미피케이션을 가리키는 소유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possibility, 가능성인데 to 부정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examples 보이죠. 원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desire to 부정사죠. desire도 주로 to 부정사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이라는 동사는 is, gamification. 그 다음에 줄이 꺼져 있고 turn A into be A를 B로 바꾸다, 변형시키다, 바꾸다 뜻인데 그 안에서 보면 something은 which의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is considered to be arduous인데 arduous는 힘든이란 단어죠. 외워두세요. be considered to be 형용사는 밑에 메모해놨지만 주어 다음에 consider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to be 형용사. 이 구조가 수동태로 바뀐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by ing 동사함으로써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by ing. 이때 뒤에 is은 위에 있는 something부터 arduous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are used 사용된다. not a verb 구조인데 그 밑에 줄에 보면 형광펜과 표시해놨죠. are used to 부정사가 있죠. 동사하기 위해서 이용되다, 사용되다란 이때 used는 PP 수동 형태입니다. 그리고 suchas는 like라는 거 다 아시고 그 다음 줄에 are encouraged to 부정사는 주어 다음에 encourag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이때 encourage는 권장하다, 장려하다, 나쁜 의미면 조장하다, 용기를 북돋워주다도 있고 그 다음에 to acquire badges인데 습득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뜻이죠. 뭐하기 위해서. 다음 question prompting, prompt라는 단어가 유도하다는 타동사입니다. 이 prompt는 뒤에 목적어 나오고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나와요. 여기서 prompting이 현재 분사로서 question을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decide는 결정하다는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을 가지고 오죠. Who is the best? who가 주어고 is 동사 the best one이 보호입니다. 간접 의문문 어순이에요. 의문 대명사 플러스 동사. 의문 대명사 자체가 주어일 때는 바로 동사가 이어집니다. by throwing into, throw A into A를 B로 던지다. B 속으로 던지다 뜻이죠. 그리고
not only but also가 돼서 but also가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구조가 보면 can be used to make. 근데 이때 make는 5인식 동사로 쓰였어요. laborious tasks가 목적어, more pleasurable 이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리고 can be used to address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해결하다는 뜻이죠. be used to 부정사.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봤고 이제 해석으로 넘어갑시다. 39번을 해석하면서 정답을 찾아보죠. 박스에 보시면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화입니다. 이 게임화라는 단어는 2010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됐는데 게임이 아닌 것의 게임적 기법과 사고방식,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과정을 말해줍니다. 정책 관련이나 교육, 미디어, 마케팅, 쇼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상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지요. 게임화는 또한입니다. 이게 단서예요. 그럼 앞에 게임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또한 찾았다, 발견했다죠. 그 게임화의 적용을, 그럼 앞에서도 게임화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단서고, 이 shaping civic attitude, 시민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박스 뒤에 나오는 거는 시민의 태도와 연관되는 게임화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단서고, 이야기를 하다가 쭉 내려가는 부분에서 끊어지는 부분에 이 박스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박스를 해석하면 게임화는 시민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그 게임화의 적용을 또한 찾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Many works, 이때 works는 책 저서입니다. 저서. 게임 연구에 있어서 많은 저서들은 dwell on, 외워두세요. 무엇을 상세히 자세히 설명하다요. The possibility to find real life application for game. 게임을 위한 실질적인 삶의 적용. 게임을 실제적 삶에 적용하는 것을 찾으려는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학생들은 즐기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고 보는데 그 게임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1번 One of the examples of the desire to use games and play for pragmatic purposes is gamification인데 pragmatic purpose는 실용적인 목적들을 위해서 게임과 플레이, 놀이를 사용하려는 우리의 인간들의 바램, 이것의 사례들 중에 한 가지가 게임화다. 그게 뭐냐? Turning something which is considered to be arduous into an attractive activity by giving it the hallmarks of a game이죠. 힘들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을 게임의 특징을 그것에 부여함으로써 매력적인 활동으로 바꾸는 거. 힘들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을 게임의 특징, 게임은 하면 재밌잖아요. 그 게임의 특징을 그것에 부여해 줌으로써 매력적인 특징으로 바꾸는 거. 이게 게임화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재밌겠죠? 다음, 그러므로 게임은 이용이 돼. 실질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즉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고 목표들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게임이 이용된다.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게임화의 기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도 사용돼요. 뭔가를 교육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비즈니스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의 사용자들이란 말 나오고 such as job experience sharing site인데 직업 경험 공유 사이트 또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장이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비디오 게임과 아주 흡사하게 어떤 배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장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예를 들어서 2015년에 한 영국 회사가 인스톨 설치를 했죠. In city area. 도시 안에서, 시내 안에서 스페셜 빈스, 빈은 그 쓰레기통이죠. 특별한 통들을 설치를 했어요. With questions prompting the pedestrians to decide who is the best one between the two world famous soccer players입니다. 두 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누가 최고의 선수인지를 보행자들이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 특별한 쓰레기통들을 시내 안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근데 왜 했을까요? 그 다음 문장에 스모클 흡연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본론적인 내용인데 흡연자들이 그 게임에 참여를 해서 참여합니다. 뭐함으로써 그들의 담배꽁초 시그렛 버츠니까 담배꽁초를 그 두 개의 별도의 보링 박스, 보링 박스는 쓰레기통을 의미해요. 두 개의 별도의 보링 박스 중 하나에다가 던짐으로써 게임에 참여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나는데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다가 딱 버리라고 하는 어떤 시민들의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환경적인 의식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 시민의 태도 형성이죠. 이거는 박스에 나왔죠.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for example 앞의 문장은 가르치는 거 또는 비즈니스에 쓰용된다. 비즈니스는 온라인 지불 시스템, 그죠? 그 다음에 직업 경험 공유 사이트 이런 부분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이거는 시민의 거리 환경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4번에서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것은 시민의 어떤 태도에 대한 형성을 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hence 그러므로 게임과 놀이는 이용될 수 있죠. 나돈네의 보돌 소비는 B에다가 중점이 있어요. 힘든 일들을 더 즐거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이용이 될 수 있고 D는 게임과 놀이니까 게임과 놀이는 또한이죠. littering 하는 건 쓰레기를 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 쓰레기 투기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용이 된답니다. 이게 바로 시민들의 태도 형성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깔끔하게 문장 위치가 나오는 지문입니다. 괜찮아요.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39번 지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점 모의고사 4회가 끝났어요.